그렇기 때문에 손 부위에서 나온 미세 섬유는 범행 당일날 범인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입니다. 뭐 이런 데서 미세 섬유가 났다라면은 뭐 다른 사람한테 묻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나왔다는 건 얘기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나왔다는 건 왜 그래요? 여기는 범죄가 저질러진 날 이전에 퇴근해서 손 씻고 세수하고 그러니까 씻었을 거고 아침에 출근할 때 씻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에서 묻어올 가능성이 되게 적은 거예요. 거의 없죠. 이 손부위에서 나온 미세섬유는요 범행 당일날 범인의 옷에서 나온 거야.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제일 유력하죠.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나던 전날 밤 퇴근해서도 세면 얼굴 닦고 손을 씻었을 것이고 사건 당일날 아침 출근할 때도 세수하고 손을 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술집에서 친구들과 만나 물기 있는 맥주잔도 잡았고 노래방에 마이크도 잡았습니다. 그런 피해자의 왼손 손목과 왼손바닥, 오른손 중지에서 피고인의 미세 섬유가 나왔다면 그것은 범인의 의류에서 나온 미세 섬유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피해자의 왼손 손목과 왼손바닥, 오른손 중지에서 미세 섬유가 나왔다면 그것은 범인의 의류에서 나온 미세 섬유일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렇잖아요. 수시로 씻잖아. 그 전날 씻었죠. 여기서 나온 이 미세 섬유가 범행 당일날 이전 뭐 며칠 전부터 묻었던 그런 미세 섬유일까요? 아니라고. 퇴근 전날 씻었을 거 아니야. 범행 당일이 2월 1일이니까. 그러니까 1월 31일 날 나왔잖아요. 1월 30일 아침 출근할 때 씻었을 거 아니야. 그 씻은 손을 1월 31일, 2월 1일 날 실종될 때 죽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묻었던 거지. 그래 이 손이 어떤 손이에요? 아침에 출근할 때 씻었죠. 친구들하고 술 모임할 때 물기 있는 맥주잔을 잡았잖아. 뭐 이런 데서도 씻겨도 나왔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 깨끗한 상태야. 노래방에서 마이크도 잡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은 어때요? 아침 출근할 때 씻었고 그러니까 그 전에 묻었던 미세먼지는 아닐 거고 세수하고 아침 출근 때 세수하고 중간중간에 뭐 점심 때도 여전히 손 씻잖아. 화장실 가서. 그리고 뭐 맥주잔도 만졌고 이러다 보면 물기 있는 맥주잔도 만졌고 거의 깨끗했을 거라고. 그런 손에 미세 섬유가 묻었다면 그건 범인이 범죄 당일날 묻혔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 그렇잖아요. 그런 피해자의 왼손 손목과 왼손 바닥, 오른손 중지에서 오른손 중지에서 미세 섬유가 나왔다면 그것은 범인의 의류에서 나온 미세 섬유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게다가 손에 묻어 있는 그 미세 섬유가 오른쪽 어깨와 무릎에서도 나왔다면 신체 여기저기 많은 부분이 다 묻힐 정도로 상당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여기에 묻었던 미세 섬유가 다른 데서도 나타나. 그건 뭐예요? 몸싸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린 추론할 수 있죠. 판사는 겹겹이 옷을 입고 있었고 외부로 노출된 적이 없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맨살 부분에 피고인의 미세 섬유가 묻어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서 묻은 것일 수도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는데 이런 추론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해석입니다.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그 판사의 그런 그 추론은 그런 의견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거죠. 만약 오른쪽 어깨 맨살 부분에서만 그 미세 섬유가 유일하게 발견되었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범죄 당일날에 묻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손 부위에서 발견되었고 동일한 미세 섬유가 신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면 어깨 맨살 부분에도 묻을 수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 이 여기는 안 묻고 여기 맨살 부분에만 묻었다면은 판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럴 수가 있어. 근데 당일날 묻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 손바닥 부분에서 있었던 미세 섬유가 이 맨살 여기에도 묻었다면은 여기도 묻고 여기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묻을 수 있다고 봐야지. 그렇게 봐야지 그게 상식에 맞는 거지. 무릎에도 있고 여기저기 다 묻었잖아. 여기도 비록 이제 옷을 입고 있었다 하더라도 뭐 어떤 경로로 해서도 들어가서 묻을 수 있지. 그렇죠? 어깨 맨살 부분의 미세 섬유는 쉽게 설명되지 않지만 특이한 피고인의 행동이나 매우 예외적인 랜덤한 방식에 의해 들어갈 수 있다고도 봐야 합니다. 그렇죠? 물론 쉽게 설명은 안 돼. 여기 옷을 겹겹이 입고 있고 무스탕 잠바도 입고 있는데 피고인의 그 미세 섬유가 여기 맨살에 붙어 있다는 거야. 좀 이상하긴 하죠. 왜 여기 붙었어? 왜 여기서 검출되지? 그렇지만 뭐 특이한 피고인의 행동이나 매우 예외적인 랜덤한 방식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야죠. 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검출된 게 여기도 검출되고 여기도 검출된대. 그렇다면은 이게 그날 당일날 묻었던 건데 이 묻었던 것이 여기에도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야지. 여기에 찍히지 않았다면은 여기에 미세 섬유가 검출되지 않고 여기에만 검출되었다면은 판사처럼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그게 상식에 맞지만 여기서 검출됐잖아. 여기서 검출된 미세 섬유가 무릎에도 있고 어떻게 보니까 여기도 들어갔다. 여기서도 검출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들어갔다고 봐야지. 이게 당일날 찍힌 거잖아. 당일날 묻은 거잖아. 범행 당일날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없다면 판사처럼 얘기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있잖아. 이 손목하고 손바닥이. 그렇죠? 이건 매우 예외적이고 랜덤한 방식에 의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봐야지. 이건 너무나 확실한 거잖아요. 이건 손바닥하고 여기 손목에 미세 섬유가 검출된 거는. 또 판사는 왼손 손목과 왼손 바닥, 오른손 중지에만 검출되었을 뿐 나머지 손가락에서는 나오지 않았으므로 범인의 미세 섬유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을 제기하는데 이런 견해는 상식에 크게 벗어난 거죠. 왜 그래요? 범인이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를 위에서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범인을 밀쳐내기 위해서는 손목과 손바닥 부분에 강한 힘을 주어 범인의 상체를 밀어내야 합니다. 따라서 손가락보다는 손목이나 손바닥 부분에 묻을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렇죠? 밀어낼 때 이렇게 밀어내요? 내가 그 여자의 피해자야. 이게 강간범이 덮쳤어. 요렇게 밀어내요? 요 손가락으로? 아니잖아. 이걸로 밀어내지. 그러니까 여기가 더 강하게 압착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묻을 가능성이 더 크지. 여기보다는 손가락보다는. 그렇죠? 피해자의 미세 섬유. 이제 피해자의 미세 섬유를 봅시다. 지금까지 이제 피고인의 미세 섬유를 봤죠. 이제 피해자의 미세 섬유. 피해자의 미세 섬유는 어때요?
운전석에 피해자의 미세섬유, 운전석에 묻은 피해자의 미세섬유.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했죠. 피고인의 미세섬유는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트렁크에서 검출되었습니다. 운전석에 묻은 이유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운전석에서 피해자의 미세섬유가 검출된 사실로 피해자가 피고인 택시에 탑승한 사실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류와 유사한 미세섬유가 서로 교차전이 되었다는 점도 입증했습니다. 그렇죠? 피고인과 피해자의 의류와 유사한 미세섬유가 서로 교차전이 되었다는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이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앞에 설명했고. 자, 이제 두 번째, 조수석에 묻은 피해자의 미세섬유. 조수석에서도 피해자의 미세섬유가 나왔어. 그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조수석에 묻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심한 몸싸움이 있었고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피고인은 뒷좌석에 있었거나 택시 밖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었던 피해자 가방을 조수석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 가능합니다. 가방이 어디 있었을까요? 택시 밖에 있었을 수도 있고 뒷좌석에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여자가 택시 밖에서 이제 이 박 씨가 여자를 강간하려고 끌어낸 거죠. 택시 밖으로. 근데 그게 좀 그렇죠. 택시 안에서 강간하려고 했을까요? 바깥에서 강간하려고 했을까요? 2월 1일이니까 추우니까 안에서 했을 수도 있고 또 이 여자가 뛰쳐나가니까 잡으려고 해서 바깥에서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가방은 어디 있을까요? 피해자의 가방은? 뒷좌석에 있을 수도 있고 바깥에 피해자가 가방 갖고선 도망가려고 했으니까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피고인이 박 씨가 피해자 가방을 조수석으로 옮긴 거에 대한 설명은 쉽게 가능하죠. 어떻게 쉽게 설명 가능하냐면은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이 사라졌는데 그것은 범인이 가방에 손을 댔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이 사라지고 가방이 택시 밖으로 던져졌다면 피해자의 가방은 범인 자신이 손 닿는 곳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범인 손 닿는 데 있어. 손 닿는 데 있고 그걸 뒤졌고 지갑에서 현금 빼갖고 그리고 버렸고 그러니까 어때요? 범인이 택시 운전사니까 여기 있다가 자기 손 닿는 데다 둔 거지 가방을. 그렇죠? 따라서 피해자의 가방은 뒷좌석보다는 범인이 조수석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 조수석에서도 피해자의 미세섬유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렇죠? 가방에 묻었을 거 아니에요. 가방에 묻었던 것을 자기 조수석에다 놓고 뒤졌고 지갑에서 현금 빼갖고 그러다가 지갑 던졌고 창 바깥으로 던졌고 그리고 갔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뒷좌석에 있는 걸 뒤져가지고 지갑을 빼가지고서 거기 지갑에 있는 현금을 빼요? 내가 운전자인데 택시기사인데 피해자의 가방 뒷좌석에 있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선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지갑을 열어서 현금을 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자기 옆에다 두고 조수석 옆에다 두고 열었고
안에 지갑이 있고 지갑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안에 현금 들어있어. 현금 빼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넣고 쭉 가다가 창밖으로 휙 던져버린 거야. 그래 일단 조수석에 묻을 수 있지. 피해자의 미세 섬유가. 그렇죠? 트렁크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무스탕 동물털. 판사는 피해자의 무스탕 동물털이 뒷좌석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발견될 일이 없을 것 같은 트렁크에서 발견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걸 지적했죠. 판사가. 사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난감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가능성에 있어서 증명력이 많이 떨어질 뿐이죠. 설득력이 많이 떨어질 뿐이죠. 트렁크에서 피해자의 무스탕 동물털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피해자의 것이 아닌 무스탕 동물털이 그곳에 들어간 경위를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물털이 검출됐습니다. 피해자의 그 동물털이 트렁크 안에 들어가는 거 설명하기 쉽지 않죠. 그 왜 들어갔을까? 쉽지 않지만 피해자 것이 아닌 동물털이 들어간 것도 설명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피해자의 것이 아닌 동물털, 피해자의 것의 동물털, 피해자의 것이 아닌 동물털. 이것이 트렁크에서 검출됐단 말이야. 피해자의 것이 왜 거기서 검출됐냐? 이거 설명할 길이 막막하거든. 근데 아닌 것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옷에서 나온 동물털이 트렁크에서 검출된 거. 이것도 설명할 게 막막하잖아. 이것도 막막하지만 이것도 막막하잖아. 그렇죠? 분명히 트렁크에 동물털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피해자 의류의 것이던 제3자 의류의 것이던 아니면 진짜 동물의 털인 것이던 그 어떤 경우도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어떤 경우이든 그 동물털은 매우 예외적인 방식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것도 설명 안 돼. 이것도 설명 안 돼. 그렇다고 진짜 동물이 들어간 것도 설명이 안 돼. 이 세 개가 다 설명이 쉽지 않거든. 그렇다면은 트렁크에서 나온 동물털은 어떤 거예요? 매우 예외적인 방식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죠.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방식으로 들어간 거죠. 이게 피해자의 의뢰에서 나온 것이든 제3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든 진짜 동물에서 나온 것이든 셋 다 설명이 굉장히 하기가 어렵죠. 이 세 가지 경우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큰 것을 찍어보라면 그래도 피해자의 미세 섬유가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나마 이게 가능성이 있어. 나머지 두 개보다는. 만약 트렁크에서 발견된 동물털이 제3자의 것이라도 거기에 들어갈 이유가 없고 그나마 가능성을 찾아보면 피고인 박 씨가 제3자의 옷을 배달을 하려고 트렁크에 옷을 넣었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가능성은 상식에 맞지 않고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떨어지죠. 이 제3자의 의류에서 나온 미세 섬유라고 보기에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진짜 동물이 트렁크에 들어가서 털을 남기고 갔을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런 설명도 상식에 맞지 않고 설득력도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셋 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트렁크에 발견된 동물털이 피해자의 것이라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나마 가능성 면에서 앞에 두 경우보다는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보면 피고인이 범행 직후 또는 그로부터 하루 이틀 지난 후에 트렁크를 열어보다가 들어갔을 수도 있죠. 몸에 묻었는데 뭐 범행 직후 또는 범행이 이루어지고 한 2, 3일 지나서 트렁크를 열어보다가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또 꼭 피고인이 피해자를 트렁크에 옮겼거나 피해자의 가방을 트렁크에 넣지 않았어도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외적인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가령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트렁크 안에 있는 청소 도구를 꺼내다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트렁크를 열고 청소하려고. 왜냐면 이제 뭐 각 시트에 흔적이 남았을지도 모르니까 트렁크 뒤에 이제 쓰레받기라든가 아니면 진공 청소기라든가 아니면 조그만 빗자루라든가 이런 거 넣어 갖고 다니잖아. 그거 열고서 그거 꺼내다가 들어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범행 이후 하루 이틀 지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트렁크를 열어보다가 들어갔을 수도 있고 범행 당시에 입었던 옷이나 장갑을 잠시 트렁크에다 넣어놨다가 꺼냈을 수도 있죠. 물론 이런 가능성도 앞에 두 경우처럼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인간의 행위에는 의도된 행동, 별 생각 없이 하는 습관적인 행동, 랜덤하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엌에 갔다가 별 생각 없이 그냥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보고 오는 경우가 있죠. 인간의 행동들이 의도된 행동일 때도 있고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일 때도 있고 그냥 랜덤하게 하는 행동일 때도 있죠. 그 중에서 랜덤한 행동을 상식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하면 대답하는 입장에서는 난감하죠. 그냥 랜덤한 행동이 뭐예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트렁크 열고 뭐 의도적으로 뭐 어떤 무슨 이유가 있어서 트렁크를 여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부엌에 갔다가 그냥 뭐 찾으려고 온 건 아닌데 그냥 뭐 냉장고 한번 열어보고 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랜덤한 행동도 있다는 거죠. 트렁크에서 발견된 동물털은 결국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세 가지 경우, 그 어떤 걸로. 그러니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방식으로 동물털이 트렁크에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트렁크의 동물털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로 쓰기도 어렵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로 쓰기도 어렵죠. 따라서 그것은 그냥 의문점으로 남겨두는 게 옳아 보입니다.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동물털이 트렁크에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나 아주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뜻입니다. 담당 검사도 이 부분에 대해 대단히 곤혹스러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심 항소심에서 나름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트렁크의 동물털을 제외하고 다른 간접 증거들로 피고인의 유죄 입증이 가능하므로 판사 입장에서도 너무 트렁크 동물털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판사 입장에서 왜 그걸 물고 들어주는 거 거기에만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판사 입장에서도. 다른 경우도 설명이 안 되잖아. 피해자의 의류에서 나온 미세섬유가 왜 거기에 들어갔느냐. 그것도 설명 안 되지만 제3자의 의류에서 나온 동물털이 거기 들어가고 그것도 설명이 안 되고 진짜 동물이 들어간 것도 설명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판사 입장에서 너무 트렁크 동물털에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제3자의 것이거나 진짜 동물 털이 트렁크에 들어간 것이냐고 판사에게 반문한다면 판사 역시 설명하기에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너 설명해 보라는 거죠. 아니, 피해자 무스탕 동물 털이 들어간 게 아니라면 판사 니도 한번 설명해 봐. 이걸로 설명해 보라고. 제3자의 의주에서 나온 미세 섬유가 거기 들어가고 설명해 봐. 너도 설명 못 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죄 증거로도 쓰기 어렵고 피고인이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무죄 증거로도 쓰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퀘스천 마크만 쳐놓은 거지. 쳐놓고선 넘어가는 문제죠. 그렇죠? 그냥 의문점으로 남겨두면 돼요. 그거는. 이거 했고. 제3 이것도 있고. 트렁크의 동물털은 이래저래 가능성이 다 낮아 유죄 입증의 간접 증거로도 별 힘이 없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로도 별 힘이 없습니다. 그냥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방식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이 피해자의 것이 어떠한 경위로 들어간 것인지 제3자의 것이 어떠한 경위로 들어간 것인지 진짜 동물의 것이 어떠한 경위로 들어간 것인지 알 수 없다로 남겨두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CCTV에 찍힌 두 장의 NF 소나타 택시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고 입증했습니다. 입증했죠? 이렇게 간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핸드폰 뺏겼잖아. 절착 났잖아. 빼앗긴 핸드폰을 범인이 갖고선 이쪽 가서 버렸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동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동 경로가 검사가 얘기한 그 이동 경로죠. 근데 이동 경로에 대해서 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택시가 CCTV에 찍혔죠. 그 이동 경로 따라서 CCTV가 찍은 거죠. 검사가 주장한 그 이동 경로 상에서 두 번 찍혔는데 첫 번째 찍힌 사진은 NF 소나타가 확실한 반면 두 번째 찍힌 사진은 NF 소나타인지 그랜저인지 불명확하다는 판사의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 택시 차량은 검사가 주장한 이동 경로상에서 찍혔고 그 차량이 NF 소나타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은 분명하고 다만 NF 소나타와 비슷한 그랜저와의 구별이 불명확하다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CCTV에 찍힌 두 번째 사진이 NF 소나타일 가능성에 더 무게가 가는 것이지 NF 소나타가 아니다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형태가 NF 소나타의 형태가 맞아. 근데 이것이 이제 그와 유사한 그랜저하고 구별이 좀 불명하다는 것 뿐이죠. 그렇다면 뭐예요? 거기에 있는 찍힌 두 번째 사진은 NF 소나타의 가능성에 더 무게가 있는 거죠. 아닐 가능성보다.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그 이동 경로상에서 찍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이동 경로를 입증했잖아. 그 상에서 CCTV를 찍은 거니까 NF 소나타에 더 일 것이라는 것에 더 무게가 실리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간접 증거로서 어느 정도 증명력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여기도 찍혔어. 그 찍힌 게 이 경로상을 타고서 여기서도 찍혔는데 이게 NF 소나타 형태 모양은 맞는데 그랜저랑 조금 거기서 구별이 좀 아사무사한 거예요. 아리까리한 거죠. 그렇죠? 그 NF 소나타의 무게가 더 실리는 거예요. 아니다의 무게가 실리는 게 아니라 NF 소나타의 무게가 실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경로로 또 왔고 그러니까 검사가 주장한 이동 경로에 따라 움직이고
피해자가 택시를 탄 시각, 첫 번째 CCTV에 찍힌 차량 사진과 찍힌 시간, 피해자의 집으로 향한 점, 피해자의 집을 지나쳐 시신이 발견된 점, 범행이 저질러지고 시신을 유기한 데 걸린 시간, 두 번째 CCTV에 찍힌 NF 소나타로 보이는 차량, 피고인이 달아나면서 휴대폰을 끈 시각, 피해자의 가방이 발견된 지점 등이 물 흐르듯이 잘 설명됩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두 번째 CCTV에 찍힌 차량도 NF 소나타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자, 이제 피고인 택시 차량의 이동 경로와 각 지점에서의 확인된 시간 어때요? 3시 7분경 피해자가 택시를 타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택시 회사에 연락했으나 시간이 늦어서 배차를 받지 못했다. 그렇죠? 받지 못했다. 그 1분 후 3시 8분경 114에 통화를 걸었다. 1초 만에 통화를 종료한 기록이 있다. 그것이 3시 8분경에 범인의 차량에 바로 탄 것을 말해준다. 3시 8분에 택시를 타고 검사가 주장한 이동 경로를 따라 각 지점의 거리에 상응하여 첫 CCTV가 찍힌 시각, 그게 3시 14분이죠. 피해자의 집을 거쳐 시신이 발견된 장소까지 간 예상 시각,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CCTV에 찍힌 시각, 두 번째 CCTV에 찍힌 거는 46분인가 그렇다던데. 그걸 한번 볼까요? 아까 김원이 그렇게 얘기하던데. 볼까요? (3시 46분) 3시 46분에 그 시신 발견 지점 기준으로 농협유통센터를 지나 제주시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거든요. 이게 3시 46분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찍힌 거죠. 3시 46분.